내가 네 개의 사역원 사학의 모든 시곤을 다 찾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일본어 시곤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영조 때 한 역관의 일본어 시험 답안지를 보자. 먼저 답안지의 오른쪽 위에는 수험자의 각일을 모두 적도록 했다. 역과 시험은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져 2번 모두를 통과해야 합격이었다. 일본어 시험 역시 외워 쓰는 형식인데 모두 첩회 신어에서 6부분을 정해 외워 쓰도록 했다. 채점은 답이 우수한 정도에 따라 통은 2점, 약은 1점, 조는 0.5점으로 계산했다. 지금으로 치면 각각 A, B, C 학점인 셈이다. 이 점수를 합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현경제의 경우 총 10점으로 합격을 했다. 답안지에는 몇 등으로 합격을 했는지까지 표기가 됐다. 현경제는 3등에 10명을 뽑는데 그중 7번째로 합격을 했다. 그것이 역과 합격자에게 주는 100패입니다. 원래 문무대과에 합격하면은 붉은 종이에 주기 때문에 홍패라고 하는데 작과 합격자는 흰 종이에 주기 때문에 100패라고 합니다. 이 100패는 예조에서 만드는데 천령형 시가의 현항이 증광별시의 역과 합격자는 총 19명을 뽑았는데 1등은 3명, 2등은 6명, 3등은 10명을 뽑았다. 그렇게 해서 1등에겐 종 7품을, 2등에겐 종 8품을, 3등에겐 종 9품을 수여했다. 만력 44년, 그러니까 1616년이죠. 사역원은 조선 500년 동안 존속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존속한 외국어 교육기관은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아주 우수한 인력의 역관들이 양성이 됩니다. 역관들은 국제무역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의 역관들은 비단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외교사에 있어서 단순한 통역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책은 이 조선시대의 외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통문관지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유명한 역관들의 이 활약상이 따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외교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역관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현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희빈의 오촌 당숙입니다. 장희빈을 배출한 인동장씨 가문은 이 아주 명문 역관 가문입니다. 또 장희빈의 아버지 역시 역관이었습니다. 1617년에 역과의 수석으로 합격하면서 역관이 된 장현은 병자호란 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함께 심양으로 수행을 해서 갔다가 그 후 6년 동안 심양에 머물다 돌아와서 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30여 차례나 이 북경을 다니면서 청나라에 관계된 크고 작은 일에는 역관으로서 모두 관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또 이 홍순원은 선조 때 역관입니다. 이 중국의 대명회전에 이 조선을 세운 이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잘못 올라 있어서 국가에서 사신을 보냈으나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역관 홍순원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 홍순원이 이 명나라에 가서 직접 구원병을 오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역관들은 실제 이 외교관으로서 아주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관들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통문관지를 지은 역관 김진남, 김경문 부자입니다. 김진남, 김경문 부자를 배출한 우봉 김씨 가문의 선산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즐비한 성물들과 큰 비석을 갖춘 산소들이 양반 집안 못지않은 위세를 보여준다. 그중에 눈길을 끄는 하나의 비석.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김진남의 조부 김대충의 비석이다. 당시 이 지역에서 대리석 비석을 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비석의 뒷면엔 정이품 이상의 양반들만이 알 수 있는 가로 글씨인 두전까지 둘렀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한성부의 판윤, 지금을 따지게 되면 서울시장 정도 사후 벼슬을 증직받는 것은 후손이 공이 클 때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반 사회에서 대리석 비석을 볼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인 집안이고 특히 역관 집안이면서도 이렇게 그 좋은 대리석 비석을 썼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의 재력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양반 사회에 상당한 그 비호와 그 다음에 그분들의 공이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봉 김씨 집안은 중인 신분으로서 당대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예사롭지 않은 비석의 주인공 역관 김진남 덕분이었다. 정사원에 등과하셨다가 원장까지 현종 12년 18세 나이로 역과에 급제한 김진남은 통문관지 편찬을 비롯해 역관으로서 많은 공을 세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은 그의 아들 김경문과 함께 백두산 정계비 건립에 관여한 것이다. 당시 청과 우리나라는 백두산 마루에서 흘러내리는 두 줄기의 강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나라는 이곳 백두산을 청태주가 발원한 곳이라 하여 성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712년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목극 등을 보내 백두산에서 두 나라의 경계를 확정하려 했다. 이때 우리 조정에서는 접반사 박권을 대표로 파견해 협상을 거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다. 박권은 대표로 가면서 친히 김진남과 김경문 부자를 역관으로 대동할 것을 요청해 두 사람이 함께 파견된다. 이때 김진남의 나이는 63세. 그의 아들 김경문이 직접 목극 등을 만나 많은 대화를 한 끝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게 된다. 정계비엔 역관 김경문의 이름이 선명하다. 숙종 37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김진남, 김경문 같은 사람들이 크게 활약해서 우리가 북편으로 500리 땅을 더 개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김진남의 아들 역관 김경문은 여러 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화약 만드는 법을 새롭게 배워온다. 김경문은 이 방법을 얻기 위해 죽을 고비를